김인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와 오늘 우리 김민석 후보자님 미세하게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뭔가 좀 세게 어제 오후부터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시던데 세 분은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 챙겨보지 못하고 기사나 이런 걸로 좀 챙겨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야당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하시다가 이제 야당이 돼서 야당 청문위원으로서 매서운 공격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다 보면 이 사적 채무랑 뭐 유학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만 약간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더 내라, 자료를 더 내라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제 기억에 지금 이 기사화되고 뭔가 이슈화되고 할 만한 정책적 공격은 그 김희정 의원이 말하는 우리가 오늘 다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20-30% 국가 채무 관련 그런 것들을 좀 파내는 게 야당 역할의 위원들의 역할인데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한다는 느낌이 지금까지는 저는 강하게 들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 한 방이 안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퇴 사유를 이미 차고 넘칠 만한 한 방들이 제가 보기엔 열 몇 방은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거를 뭐 청문회에서 내놓으라는 건데 그건 이제 뭐가 없었을 때 청문회에서 한 방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이미 열 방 이상 나왔어요. 그냥 사실 끝났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냥 뭐 무작정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탱크를 안 몰았을 뿐이지 이게 뭐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결국은 한다는 점에서 쿠데타랑 뭐가 다른가 싶더라고요. 그냥 사실 거의 폭력이에요, 폭력. 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랬죠. 증인 안 부르고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무조건 믿어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어떤 의혹과 또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통과시킬 거야. 됐어. 묻지 마. 닥치고 그냥 청문회야.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2000년에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는 또 처음이니까 뭐 그런 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 그렇죠, 처음이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사실 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나오는 거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그렇죠. 증인 채택하자. 그래서 자꾸 이제 전처 얘기 가지고서 이제 그거 하시는데 그 전처는 증빙 자료만 냈으면 유학 자금에 대한 냈으면은 얘기조차 꺼낼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논쟁이 됐었다가 그럼 마지막에 수상한 돈 거래 관련해서 5명만 하자라고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리고 표결로 하자. 표결로 하면 뭐 부결될 게 뻔한데. 네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거죠. 네, 우리 임승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추미 의장께서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에 뭐 일정 공감은 하지만 더 큰 건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개 숙이고 책임질 줄 아는 척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불만이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런 점이 보여야 되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저는 뭐 김민석 후보의 태도야 사실 그간의 해명 태도로 봤을 때 뭐 저런 좀 뻔뻔한 태도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됐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왜 굳이 저런 자세를 가져갈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김민석 후보가 총리직에 가는 것은 내정된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벌써부터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다 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은 진행을 시키겠죠. 근데 그런 태도라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 조금 겸허히 받아들인다. 라고 소극적인 방어 태도를 가져가더라도 오히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더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놀랐던 거는 이제 박선원 의원인가요? 그분이 뭐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가져오셔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를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경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정치자금법 수수하시다가 일어난 역경인데 그걸 마치 건실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떤 고초를 겪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특정 종교를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또 불교계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부끄러운 상황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편에 있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뭐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좀 빈정거리는 태도로 뭐 부동시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언급을 하시던데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전략들이거든요. 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정치 검찰의 공격이다 내지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우리도 오물 묻은 건 맞는데 너희도 오물도 있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수법인데 여당이 되신 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가는 것은 무슨 전략인지 사실 다소 이해되진 않는다. 어떤 김민석 후보를 옹호하고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는 태도는 알겠는데 정치적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조금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렇습니다. 성지훈 부의장님 지금 하실 말씀이 근질근질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것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저희 당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야당 모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야당은 좀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게 맞거든요. 좀 날카롭고 잘 싸우기도 하고 투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여당은 전 투쟁력보다는 포용력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이 너무 투쟁력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청문회 충분히 때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주진우 의원에 같은데 대한 뭐 의혹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청문회 끝나고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너무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저는 뭐 검증할 거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거를 지금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강한 투쟁력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희도 모두 전환이 아직 좀 안 된 부분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그 반박, 뭐 70억을 가진 사람이 2억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뭔가 해명이나 주장은 많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그 출판기념회 관련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70억 자산가라 잘 모르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건 왜냐면은 그리고 정치 경력이 너무 짧으셔가지고 출판기념회라는 것 자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처럼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리고 그 후원제도가 지금 정치인들이 느낄 때 너무 빈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3억 원 아니면 1억 5천만 원의 한도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미국처럼 아예 한도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던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편법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솔직히 그걸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선거 비용을 충당했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그냥 갑자기 막 막아버리고 막 투명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유리해지는 거는 현역 의원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현역 도전자들이 사실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의원 지역구에서 지금 부산이니까 거기 보수 진영에서 주진우 의원 지역구 노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출판기념회 이외에 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 선거 정치자금 관련 그거를 다 같이 포괄적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걸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주진우 의원이 그거에 대한 뭐 뭐 출판 기념회뿐만이 아니라 경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몇천 단위가 아니고 몇억 단위잖아요. 이건 뭐 국민적 눈높이 안 맞는 건 사실 다그 정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어떻게 있는데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저는 출판 기념회에서 뭐 억대를 이렇게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번에 진짜 처음 인지했어요. 이거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저는 1%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정치부 기자도 꽤나 오래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몇 억씩을 출판 기념회에서 받는다고? 근데 그거를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집에다 쟁여놓고서 아무렇게나 뭐 했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거를 용인해 주는 게 그게 그 정치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후원회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가 있잖아요. 정치하면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도 그것도 모자라다? 뭐에 도대체 쓰는 거죠? 정치 활동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저도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기부 못하게 돼 있고 경조사에 부의도 못하게 추구이 부의도 못하게 돼 있고 밥도 사면 안 돼요. 사실은 지역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후원회도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후원회까지 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출판기념회를 해서 몇 억씩을 땡겨가지고 막 쓴다. 근데 그거를 현실이니까 인정해주고 그걸 차라리 합법화하든지 양성화하자. 그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찬성하는 사람 저는 정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좀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 건드렸잖아요. 국민의힘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 출판기념회를 안 한 그
우리 호준석 대변인처럼 훌륭한 정치인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땡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 건드린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꿀 생각이 그 국민의힘이 있었던 미리 바꿨어야죠. 그리고 저는 주진 의원이 말하는 이 지금 양성화시키는 방향도 지금 원래 출판기념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 책을 구매한 만큼만 그리고 그 낸 만큼 책을 가져가도록 했거든요. 이거 더 양성화시키면 저는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0만 원 보통 10만 원 내거든요. 10만 원 내면 한 5-6권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출판기념회 하는 책 중에 정말 국회의원들 죄송합니다만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10만 원씩 내고 막 5-6권씩 가져가고 다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부의장님 그 보통 10만 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서 어떻게 몇 억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출판기념회 정치인들 좀 유력한 사람들 가보면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어요. 네, 이런 대변인님 측면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뭐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네. 정치자금법이나 소위 금전 관련 규제가 사실 그 야인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아닌 분들의 굉장히 불리한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총론적인 원칙들 예를 들어서 후원에 있어서 조금 더 차라리 용인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현역 국회의원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취지에는 저는 적극 공감하는 바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가 굉장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 한 번 써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퀄리티의 책이 아닌 그 출판 기념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속된 말로 땡긴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 2억 5천을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거의 뭐 평생 일해도 어렵다 할 정도로 그 액수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저는 그 방어 논리가 조금은 빈약하다라고 보는 것이 물론 그 우회적인 창구로 이용되는 부분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정도가 정상적인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정도 금액을 만약에 모은 국민의힘이 정치인이 있다면 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같이 비판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이것도 잘못됐으니 김민석 후보도 이거 잘못됐으니 너희도 하지 말고 우리도 하지 말고 법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 우회적인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았냐라고 그 방어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여당의 태도는 아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분은 총리를 하시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출판기념회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러했습니다라는 해명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동떨어지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출판기념회를 한다 또는 임승호 대변인 출판기념회를 한다 얼마 모이겠어요? 진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미 국회의원일 때 출판기념회 지금 2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다음에 집권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이 뭐가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모인 거거든요. 그 돈이 다 그냥 공짜로 진짜 선의로 주는 돈이겠습니까? 세상에 대가 없는 돈 없어요. 다 몇백만 원씩 만약에 내고 갔다 그러면 다 이름 거기 적어놓고 언젠가는 뭘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그 제목만 없는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2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될 돈이에요. 어떤 식으로건. 네. 이분 그 후원회장이라는 강모 씨라는 분도 뭐 땅을 샀는데 10배 오르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냥 정말 선의로 나 김민석이 너무 좋아. 나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뭐 될 때까지 밀어줄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사람은 이분 1명이나 2명 정도겠죠. 나머지는 다 뭔가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억 원씩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름재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출판기념회는 그때 코로나 시절 거리두기 하던 시절이 아니냐 하던데 그 시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그만큼의 액수가 거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10만 원씩 모여서. 카카오페이로. 근데 저도 사실 출판기념회 이 제도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저도 뭐 낙선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벽보를 못 붙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야 일단 책 써. 그리고 출판기념회 해. 이 조언을 상당히 많이 정치 신인들에게 모두가 충고하는 게 조언하는 게 야 그렇게 해서 정치 자금 좀 벌어. 근데 전 그게 싫어서 책도 안 쓰고 그게 싫어서 출판기념회 당연히 저도 해봐야 별로 안 모이니까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저도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가 그 문화를 바꿔가자는 거 법으로 개정하자 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근데 과거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야가 모두 그렇게 해왔던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게 방어 논리가 되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임성호 대변인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태도 문제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후보자의 태도도 조금 더 아까 앵커께서 어제 네. 오후부터 바뀌었다고 했는데 계속 저 자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게 저는 결격 사유로 보지 않지만 떳떳할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떳떳하고 막 싸우는 투쟁적인 자세로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라라님께서도 그럼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게 비자금을 모으는 거라는 사실상, 그냥 뭐 사실상 그렇게 되죠.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걸 총리 되실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건 사실입니다.